견반소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꿈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파란만장했던 2024년 우리의 후세들에게는 어떤 날로 기억될지요. 오늘은 인천시의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2025년 인천시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인천시교육청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이 있다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위원장님 그날 참석하셨겠죠? 예, 참석했습니다. 뭐 그날 분위기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전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심도 있게 생각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리 조기에 발견하고 이것을 담당 교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학생별로 상황에 맞춰서 케어하는 그런 통합 체제를 구축하자는 필요성에 대해서 또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사실 이게 인천 얘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아이도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되죠. 예. 교육이라는 게요, 그죠? 이게 인천시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인천만의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제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지난 12월 26일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학생 통합 지원 관련된 법안과 그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상황별 그 맞춤 지원 관련돼서는 단순히 사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이 법적 근거에 대한 마련이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에서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돼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실행 지침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지난 20일 국회에서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네. 근데 이게 구체적인 게 잘 맞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학생 맞춤 어떤 의미로 좀 쉽게 좀 설명해 준다면은 어떻게 학생이 맞춤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는 뭐 아이들 어려움, 학교에서 어려움하면 학폭 정도 아마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그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일관되게 대처하기에는 또 어렵고 또 이게 선생님 한 분이 케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천시 교육청만의 아이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천시청도 의료기관도 또 유관기관들도 함께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그 다양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케어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상당히 쉽지 않겠어요. 이게 그 다 구체적인 개별사에 맞춰서 학생 맞춤 지원을 만들어낸다.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제가 앞서 이렇게 쭉 거론했던 뭐 기초학력 미달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 또 학교 폭력 이런 부분에 각 건별로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부서라든지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돼 있는 것을 하나로 좀 더 체계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어떤 사건들이 일들이 발생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케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뭐 전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기존에 있는 거를 더 잘 이렇게 하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인천시의 교육위원장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우리 정정혁 의원님은 또 교육에서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지금 또 뭐 4년 뭐 계속 지금 전반 후반기 계속 교육위원회 계신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인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그 정책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공감합니다. 예. 사실 이제는 교육의 범위가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보육이라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요.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뭐 여러 기관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여러 기관들 서로 소통이 필요한데 네. 단순히 뭐 한두 개의 기관만 있어도 소통이 어려운데 여러 기관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예. 이게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예. 원래 단순한 것도 사실은 한 개 기관이 움직이는 것도 힘들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예. 어떤 목표를 위해 갈 때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이루어질까 네. 걱정되고 사실은 또 누가 주도하고 또 누가 책임이 있냐에 따라서 예. 그 열심히 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텐데 예.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가가 저희에 대한 숙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방향은 맞지만 운영할 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넘어야 숙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예. 허울만 좀 있어 보이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쭉 인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관한 얘기 쭉 살펴봤잖아요. 네네. 근데 2025년도 인천 시교육청은 물론 시 의료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도 함께 뭐 나서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신다고요? 네네. 좀 전에 우리 정종혁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그냥 법안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국회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2월 26일 국회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냥 이렇게만 큰 틀에서 마련해 놓으면 자칫 좋은 틀만 마련해 놓고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에 맞는 인천 교육 현실에 적합한 현장에 적합한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규정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또 예. 실행 가능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지침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느 기관에서 이건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예. 명확한 사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법안을 토대로 인천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례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보니까 지금 본회의에 통과한 게요. 국회에서요. 네.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고요. 그거는요. 네. 학폭 예방 대책 등 뭐 9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내용들을 다 고스란히 인천시 조례에다가 반영을 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9개 교육부 소관은 이제 11개 법안인데요. 이걸 전체 다 조례에 담는 건 아니고 예.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교육위원회 지원하게 된 동기와도 같은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 특히 언론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 이것이 상대적으로 좀 가정환경이 여유 있거나 아니면 좀 그런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에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예.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꾸준히 끊기지 않고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집중 케어할 수 있고 정신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고까지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싶은 겁니다. 조례에서. 이게 보니까 그 의원님이 지역구가 또 네네, 원도심입니다. 서구가 예, 대표적인 인천의 원도심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정신건강 문제로 많이 고통받는 청소년 네, 학생들이 많은가 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둔형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안타까운 시도를 하는 학생들도 계속 꾸준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이 식육청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의료기관까지 맞습니다. 나서려면은요 이게 네. 식육청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네요. 인천시에서도 아니면 또 인천시 관계된 뭐 기관들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다 나서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를 네. 포함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가 지난번에 20날 그 통합 지원 관련된 컨퍼런스를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최를 했던 거고요. 예. 유관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예. 정정현님. 네. 이게 지금 정정현님은 사실 원도심이 아니라 신도시죠. 네, 신도시입니다. 그래도 이제 맞춤 통합 지원 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원도심의 어려운 여건, 정신건강 문제도 있지만 그게 또 신도심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맞춤
형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뭐 신도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예.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뭐 원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에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네.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다. 그 예. 외에 단순히 우리가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 외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또 교육이 네. 에만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게 나올까봐 걱정되면서 이 부분 아마 이용창 위원장님께서 잘 네. 마련하고 잘 예.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의원님 참 걱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24년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이게 마냥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려스러운 점을 생각해둬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함께 인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 관련 이야기로 오늘 시작 문을 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4부에서는요. 두 분 인천시 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인천시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